장애인 학대와 보조금 유용 등으로 고발당한 인강재단이 또다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인강재단 시설비리 해결을 위한 공대위는 피해자들이 2차 피해에 방치되고 있다며 서울시와 도봉구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장애 인권운동에 대한 정부의 탄압으로 2012년 한 해에만 장애인들에게 2천만 원이 넘는 벌금형이 확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권단체는 정부의 벌금 탄압을 비판하며 장애인의 권리 보장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인강재단에 대한 서울시와 도봉구청의 안일한 태도가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전 서울시 공무원이 피해자들에 대한 협박에 동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두리 기자입니다. 인강재단의 인권 침해와 비리가 세상에 밝혀진 지 한 달여. 피해자들이 가해자들로부터 협박을 당하고 폭행당한 적이 없다는 제 진술서에 강제로 서명하게 하는 등 2차 피해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장애계가 지난 15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와 도봉구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 사실을 진술했던 장애인들을 사택이나 프로그램실로 불러서 한 명 한 명 협박하고 제 진술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장애인들의 2차 피해를 수수방관한 인강재단 산하 인강원의 원장이 전 서울시 장애인 복지과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장애계는 관리감독기관에 대한 방패막이 인사라고 질타하고 나섰습니다.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관리감독기관이 시간을 끄는 동안 벌어진 2차 피해. 장애인 인권 침해 사건에 시급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함을 다시 한번 경고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지난 2월 서울 송파구에서 발생한 세모녀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세모녀에 대한 49제가 열렸습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지난 2월 서울 송파구에서 생활고로 시달리다 삶을 스스로 포기한 세모녀. 어느덧 49일이 흘렀습니다. 지난 15일 조계종 노동위원회와 시민단체는 광화문에서 송파 세모녀에 대한 49제를 열고 이들에 대한 넋을 위로했습니다. 조계종 노동위원회 종호 스님은 빈곤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이들에 대한 우리의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죽어야만 이렇게 대책이 나오고 또 관심을 갖고 이런 사회가 참으로 이렇게 아쉽기도 하고 또 무겁기도 하고 또 가슴 아프기도 합니다. 49제가 끝난 후에는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단체 연대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힘없고 빼겁고 그래서 가난하고 그래서 차별받고 있는데 희망이 되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치가 희망이 되고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연대해서 사람을 살리는 이러한 투쟁들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49제가 끝난 후 참가자들은 광화문에서부터 조계사까지 거리 행진을 하며 빈곤 문제 해결과 장애 등급제 폐지 등을 촉구하는 추모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서울 성동구에서 발생한 장애인 화재 사고에 대한 뉴스를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장애계가 국민연금공단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서소당 기자입니다. 자립의 꿈을 키우며 체험홈에서 생활해오던 송국현 씨. 지난 13일 송 씨의 체험홈에서 불이 나 3도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4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심사센터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 사과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장애등급심사센터에서는 일선에서 의사가 진료를 한 그 기록지와 진단서 등으로 각종 서류만으로 등급을 판정합니다. 확정합니다. 그래서 송국현 씨 같이 이곳에서 3급으로 결정이 나면 그 사람은 어떠한 서비스를 신청할 자격도 대부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송국현 씨 같은 경우에 서류 심사의 문제가 그대로 드러난 거죠. 한편 늦은 시간까지 계속된 장애계의 농성에 장애등급심사센터장은 이번 사건에 대한 사과와 치료비 부담에 대한 답변을 18일까지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서소담입니다. 교육부의 재활복지 특성화대학 인증을 받은 한 대학교가 국회에서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재활복지 특성화 사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나눔 콘서트를 가진 것인데요. 박고은 아나운서입니다.
지난 1994년 인간 재활학과를 시작으로 재활복지 특성화를 선포한 나사렛 대학교가 20주년을 기념하는 에이브랜 나눔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콘서트에 앞서 나사렛대 학생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의 통합교육에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을 다짐하는 재활복지 특성화 제2기 선포식이 진행됐습니다. 우리 나사렛대학교가 재활복지 특성화 대학인데 다시 한번 좀 도약을 해야 되겠다.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좀 어떤 이런 좀 혜택과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 스스로의 다짐이기도 하고요. 한편 콘서트에서는 시각장애인 클라리넷 리스트인 이상재 나사렛대 교수와 하트체인버 앙상블의 연주, 가수 이상우 씨 등이 다채로운 공연을 펼쳤습니다. 복지TV 뉴스 박고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장애인들은 권리 보장과 인권을 외치며 곳곳에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미동도 하지 않고 있고 대신 벌금 등의 처벌만을 내놓고 있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투쟁, 최지혜 기자입니다. 2005년 12월 경상남도 함안군에서 한 장애인이 수도배관 동파 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건이 일어난 뒤 장애계단체는 2006년 3월 본격적으로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제도화를 촉구하는 투쟁에 나섰습니다.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제도, 2007년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만들어졌지만 현재까지도 24시간 보장과 자부담 폐지 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2012년 세상을 떠난 고 김주영 열사, 부족한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으로 하루 12시간만 사람답게 살 수 있었던 그는 혼자 잠든 사이 발생한 화재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계 단체는 2012년 10월 30일 김주영 열사의 넋을 기리고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기 위해 서울시 광화문 광장에서 노제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18명에게 행진하는 과정에서 교통을 방해했다며 1,535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2012년 이후 통보된 장애인권운동 벌금 내역은 장애등급제 폐지 요구 장애등급심사센터 농성 890만 원, 국민연금공단 손해배상 청구 2,200만 원, 부양의무제 폐지 요구 보건복지부 압농성 300만 원, 4.20 장애인 차별철폐 투쟁 580만 원 등입니다. 당연히 이제 집회 신고를 냈고 몇 시까지는 가겠다고 했고 가는 동안 가면 되는 거지 왜 우리를 통제하고 이렇게 압박하고 협박하고 체증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경찰들의 태도에 또 분노하고 그런 과정에서 또 마찰이 생기는 이런 사소한 것도 이제 이 행진하는데 이 조금 멈추는 것도 나중에 다 이제 이 경찰들은 체증 위주로 다 해가지고 바로 이제 그 주동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이제 소환해서 기소하고. 박경석 상임 공동대표는 벌금 탄압이라고 비판하며 지난달 29일 자진 노역을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누구는 횡령, 세금 포탈 가지고 아주 죄질이 나쁜 거 가지고 하루 5억씩 탕감하고, 누구는 뭐 단지 이제 차선을 넘었다, 집시법 위반이다,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이 벌금으로 탄압하는, 법 앞에 모든 사람 평등하다라는 헌법의 이 기본적인 것조차도 반하는 이런 결정을 하는. 지난해 5월 유엔 마가렛 세카기아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은 한국을 공식 방문해 한국 인권옹호자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의사표현 자유에 대한 제약, 명예훼손의 형사처벌, 국가보안법의 폐해, 평화로운 집회와 시위의 자유침해, 과도한 공권력 사용과 사설경비업체 등을 통한 물리력 사용 등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제안을 권고했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인권옹호자로서 활동할 권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 권리가 위축되는 거예요. 이제는 집시법만이 아니라 뭐 일반 교통 방해로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업무 방해에 의한 손해배상은 벌금보다 월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인권활동가를 비롯한 관련 단체는 정부가 법을 악용한 벌금 탄압을 멈추고 활동을 제재하기에 앞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집회 시위 자유에 대해서도 이번에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집회 시위 자유가 제대로 보장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자기 자신이 집회 현장에 지나갔을 때
경찰차가 쭉 차벽을 이루는 걸 보고 자기는 너무나 놀라웠다. 거기에 참가한 집회 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사회에 알려야 되는데 차벽으로 이렇게 차단되어 있으면 그 목소리를 알릴 수 있겠냐. 우리가 현실적인 법을 지켰다 안 지켰다를 그들이 따지면 그러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그리고 또 그들의 책임을 다했느냐 안 다했고 다 따져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거들은 무한정 자비로운 거죠. 천천히 가자, 나중에 하자, 뭐 아직은 때가 이런 방식으로 피해가는. 오는 20일 4.20 장애인 차별철폐 공동투쟁단은 동정과 시혜의 장애인의 날을 거부하고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촉구하기 위해 또다시 투쟁에 나섭니다. 장애 등급제, 보양의무제는 폐지돼야 되겠죠.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될 거예요. 그 과정에서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과정에서 같이 힘들고 아프고 그리고 또 고통스럽겠지만은 같이 그것이 즐거움이라고 같이 있는 자체가 즐거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즐거움에 희망에 투쟁에 같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TV 뉴스 최지입니다. 복지TV 네트워크입니다. 얼마 전 한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던 어르신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지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위급한 순간 복지관 직원들의 응급처치가 어르신의 생명을 구했다고 합니다. 박고은 아나운서입니다. 서울 강동구의 한 노인복지관. 이곳에서는 어르신 건강패스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난 4일 운동 중이던 한 남성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옆에 있던 한 여성은 남성의 가슴을 압박하고 복지관 직원들이 나서 자동 제세동기를 사용해 구급대원이 오기까지 응급처치를 합니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이들, 곧이어 남성이 의식을 탔습니다. 심장이 멎게 되면 5분만 지나도 환자분은 뇌 손상이 진행되기 때문에 점점 생존 확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번 경우는 주변 분들이 굉장히 잘 처치를 해서 환자분이 아무 후유증 없이 퇴원하게 된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해공노인복지관 전 직원들은 구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자동 제세동기와 응급처치 교육을 참가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응급한 상황에서도 전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하나가 돼서 어르신이 이제 건강하게 의식을 찾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교육을 받지 않은 일반인들에게는 어려운 일. 국민 중 심폐소생술에 대해 알고 있는 비율은 50.7%. 이 중 심폐소생술을 직접 시행할 수 있는 비율은 55%로 늘어나는 심정지 환자만큼이나 국민적 홍보와 교육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심폐소생술과 자동 제세동기 사용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심폐소생술 시 압박의 위치는 환자의 양쪽 유두 한가운데를 손바닥이 아닌 손바닥 가운데 부분으로 정확하게 압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동 제세동기는 전원을 킨 후 기기에서 나오는 설명에 따라 행동하면 되는데요.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생사를 가르는 위급한 순간. 어느 누구도 심정지 질환에서 안전하다 할 수 없는 현실 속에 응급처치법에 대한 관심과 숙지로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이들이 늘어나길 기대해봅니다. 복지TV 뉴스 박고은입니다. 장애인들의 대중교통 편의가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선뜻 전국의 유명 관광지를 찾기란 쉽지 않죠. 그러나 경주 장애인 관광도우미 센터에서는 오감 만족 관광을 할 수 있다는데요. 최보아 기자입니다. 경상북도 경주시에서는 장애인 관광도우미센터가 장애인의 입장에서 관광 일정을 설계해주는 맞춤형 여행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경주시 장애인 관광도우미센터는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 관광 코스 안내는 물론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춰진 음식점, 숙박시설을 안내하고 특히 유적지마다 장애인 문화해설사들이 함께하며 관광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장애인 관광인들을 경주에 올 수 있도록 경상북도와 경주시의 지원으로 전국 최초로 장애인 관광도우미센터 개설을 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관광도우미센터의 서비스 과정은 모두 무료이며 단체뿐만 아니라 개별 여행을 오는 장애인 관광객들도 홈페이지나 대표 전화를 통해 예약을 하면 누구나 해설사가 동행하는 경주 관광을 즐길 수 있습니다. 복지TV 포항방송 최보아입니다.
전남 여수시 노인대학이 제16회 입학생을 맞이했습니다.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설렘 가득한 현장을 정유림 기자가 전합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한 여수시 노인대학이 제16회 입학생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15일 열린 노인대학 입학식에는 김충석 여수시장을 비롯한 20여 명의 내빈과 45명의 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우리 여수 노인대학은 60세 이상 45명을 매 입학시켜서 8개월달에 코ഴ്을 시킨 다음에 졸업을 시킵니다. 그러시고 60세 이상의 건강하고 또 항상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이면 언제든지 봐주고 있습니다. 노인대 학생들은 즐겁게 보내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한편 제16회 대한노인회 여수시지회 부설 노인대학은 주 1회, 총 24회에 거쳐 노래교실, 체조와 댄스 등의 프로그램을 올해 11월 말까지 8개월간 진행할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서울시는 인강재단에 대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왜 묵인하고 있는 걸까요? 이 땅에서 더 이상 시설의 비인간적 인권 침해 행위는 용서가 될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가난한 자존심 얼마면 되니? 싸. 물 한 잔 까? 뭐? 난 아빠 생이랑 다르다고요. 네가 뭐란다 씨. 저쪽은 안 된다게. 괜찮아. 안 돼. 그렇게. 드라마가 재미있으려면 갈등이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 사회가 잘 되려면 화합과 소통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화합과 소통, 대한민국의 흥행 요소입니다.